그리고 쌀값 안정화를 통해서 농가 소득 보장을 하는 걸 찬성한다가 60%에 달합니다. 먹거리 공공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 우리 어떻게 다시 좀 강조할 수 있을까 취지로 5월 2일 오후 1시 반 국회 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의 농업 동향과 정책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농정넷 이슈 브리핑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경북의 복숭아 농사꾼 이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양곡관리법 소식입니다. 지난 4월 4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양곡관리법을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바로 좀 전입니다.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부의됐는데 결국은 부결됐습니다. 이거 양곡관리법 거부권 관련해서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한번 살펴보면요. 한국갤럽에서 진행을 한 건데 거부권 행사를 좋게 본다가 33%, 그리고 좋지 않게 본다가 48%입니다. 그리고 쌀값 안정화를 통해서 농가 소득 보장을 하는 걸 찬성한다가 60%에 달합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양곡관리법의 내용은 둘째치고 쌀과 관련된 먹거리에 대한 정부의 태도, 거부권 시사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는 것이 확인되고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현 정부는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크레이 농촌경제연구원의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시사의 근거가 되는 이 쌀값과 관련된 이야기, 생산량이 이건 너무 부풀려졌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경실련과 쌀생산자협회의 조사에 의하면요, 2011년 이후 10아로당 그 300평당 평균 단수가 512kg에 불과한데 크레이에서는 2030년에 553kg다. 그래서 41kg나 부풀려졌습니다. 그래서 300평당 41kg나 더 많이 생산되는 걸로 계산이 됐으니 당연히 생산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시장 격리에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된 거고요. 또 한편으로 재배 면적이 평균 한 1.5% 정도 감소하는데 재배 면적은 오히려 0.5% 감소하는 걸로 줄였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가세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인은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분명히 좀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게 정부와 우리 정치계는요, 우리 농민단체들과 함께 식량 자급과 양곡 관리를 위한 이 대체 입법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천원의 아침밥이라는 정책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옆에 우리 한 분을 모셨습니다. 누구신지 직접 한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살림 연합 지역살림 운동팀에서 일하고 있는 문지영이라고 합니다. 한살림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1986년부터 시작한 소비자 생활협동 조합입니다. 그 국내 친환경 유기농 생산 기반 확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소비자분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한 친환경 유기농 식품 직거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한살림 조합원 수는 84만여 세대에 이르고요. 생산자분들은 2,200농가에 있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주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한살님. 예. 그 쉽게 이야기하면은 요새 얘기하는 흔히 한 생협, 생활협동조합. 맞습니다. 뭐 두레생협도 있고 아이쿱도 있고 한살림이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생산자들한테요, 여러 생협도 있지만 한살림 생산자의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그죠? 맞습니다. 어쨌든 한살림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그 천원의 아침밥이 뭐죠? 쉽게 그냥 짧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요즘 언론에 천원의 아침밥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2017년부터 시행된 정책입니다. 그 학교와 정부 지원을 통해서 대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은 1,000원에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이제 아침밥을 먹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요새 대학생들 밥값이 한 얼마 정도 하죠? 사실 저도 대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었으나 마침 이번 건을 기회로 조금 검색을 해봤는데요.
보통 5,000원, 6,000원, 7,000원 그리고 8,000원에 육박하는 학식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많이 비싸네요. 그 한편으로 보면은 그 이해를 좀 못했는 게 보통 애들이 그냥 귀찮아서 아침밥을 안 먹는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정부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어쨌든 돈이 좀 부족해서 그 생활비가 좀 없어서 못 먹는다 이런 이야기 좀 이해가 안 됐거든. 실제로 그러나요? 사실 한살림도 네. 먹거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먹거리 공공성 활동을 펼치고 있기도 한데요. 네. 대학생들도 요즘 떠오르고 있는 먹거리 취약계층 중에 하나입니다. 21년도에 동아일보랑 잡코리아가 그 20세에서 29세 대상 청년들을 대상으로 네.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무려 70-70%의 20대 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끼니를 걸렀다라는 응답 조사가 있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52%의 학생들은 돈이 없어서 과자로 버틴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참 이럴 정도로 요즘 예. 20대 청년들, 대학생분들이 먹거리로부터 굉장히 좀 취약한 상황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 우리 이제 뭐 먹는 거는 넘쳐나서 쓰레기가 너무 많을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1인 가구가 많다 보니 예.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되는 이런 압박감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네, 그죠? 그렇죠. 예. 저도 이 분기에 좀 새로 알았는데요. 그러면 이 1,000원의 밥상이 정부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죠? 예, 이거는 정부에서 1,000원을 부담을 하고요. 예. 그리고 학생들도 1,000원을 부담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침 식사를 위한 2,000원의 재원이 정부 1,000원, 학생 1,000원으로 모이고요. 예. 나머지 비용은 각 학교에서 자부담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약간 조금 애매한데 그러면 뭐 3,000원이나 2,000원이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5,000원짜리 밥이다. 예. 그러면 정부에서 1,000원밖에 안 주면은 그 학교 부담이 너무 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사실 이 예산을 더 확대 이제 해야 이제 좀 낫겠네요. 학교 부담도 적고. 그렇죠. 실제로 작년도 예산은 5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올해에는 이 1,000원의 아침 식사에 대한 학교 그리고 학생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아져서 예. 그 1억 9천억이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총 41개소 대학교가 1,000원의 아침 식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숫자죠. 아, 예. 네. 제가 이제 자료가 좀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당초 농식품부는 한 35개 대학에서 한 57만 명 정도 이렇게 시행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2월 달에 신청한 것이 41개 학교에서 97만 명, 거의 100만 명이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68만 명만 대상으로 시행했고요. 근데 이 1,000원의 밥상과 관련해서 워낙 여론이 좋으니 지금 정부에서는 한 20억 규모 예산 전용을 이제 기재부가 협의 중이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대상도 더 확대되고 그리고 지원 금액도 많이 인상됐으면 좋겠다. 예. 혹시 이제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이게 1,000원의 밥상이 좀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요 견해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뭐 1,000원의 아침 식사 너무나 좋은 취지죠. 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예. 특히나 정책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인 가구의 대다수를 20대가 차지하고 있는 요즘 시대에 끼니를 걸르면서 건강한 식습관으로부터 멀어지기 예. 십상인데요. 정부가 이런 식으로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확대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먹거리 복지라는 이야기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어쨌든 뭐 지금 현 정부도 이걸 적극 나선다니 반가운데 한편으로 보면은 지난번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친환경 임산부들에 대한 친환경 꾸러미 사업, 농산물 꾸러미 사업, 뭐 초등학생 간식 이런 건 또 예산을 완전히 삭감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 대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먹거리를 지켜주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 예. 말씀하신 것대로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예, 책임과 예. 의무가 이제 정책으로 드러나는 건인데 예.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국내 친환경 농가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어쨌든 먹거리 분야에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우리 정부, 꼭 윤석열 정부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먹거리 정책 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좀 뭐 바라는 게 있으면 제안할 게 있으면 좀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네, 사실 기존의 먹거리 기본권이라는 예, 말이 예,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권리고요. 이것은 유엔에서도 정책 권고 사항으로 모든 국가에게 얘기를 하고 예.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요즘 같은 기후위기 시대 또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건강한 먹거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기존의 뭐 농업의 규모를 확대한다든지 농업의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중심이 이제 생산주의 농정으로 많이 치우쳤던 경향이 있는데요. 예.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국민들이 더불어 건강한 먹거리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지 예. 그리고 국내 생산 농가들과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지 포용적인 접근이 더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0원의 아침밥, 1,000원의 아침 식사 정책이 늘어나는 만큼 임산부들 대상으로 진행됐었던 친환경 꾸러미 사업도 예산이 다시 복원돼야 하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수업 때 제공되었던 친환경 과일 간식 사업도 다시 예산 복원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예산이 158억 원이었고요. 예. 초등돌봄 과일 간식 사업은 72억 원, 합해서 230억 원 예산이었는데 23년도에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사업은 또 정부에서 진행됐던 대표적인 먹거리 복지 사업, 먹거리 예. 공공성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칭찬을 많이 받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국농산물유통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받는 등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사업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먹거리 보장 정책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학교 급식 예, 예, 이런 게 먹거리 보장 정책인 거죠. 그렇죠. 그 무상급식 한이 많이 굉장히 그 시끄러웠지만 결국은 했고 또 예를 들면 근래 이제 서울시 은평구 같은 경우는 은평 그게 달빛 이런 걸 따라서 은평 뭐 솔 뭐 정책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게 어떤 거냐면 건강 돌봄이 좀 필요한 중장년 그리고 또 1인 청년층에 월 얼마씩 줘서 그 식품 바우처를 가지고 그 은평구의 반찬 가게에 월 얼마씩에 만약에 4만 원 정도면 4만 원 정도의 반찬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인 거죠.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죠. 어쨌든 이런 먹거리 정책이 또 한편으로 보면 복지 정책이죠,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간만에 우리 1,000원의 아침밥이 호응을 얻으면서 여야가 서로 정책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반가운 소식이고 1,000원의 아침밥이 더욱 확대됐으면 좋겠다. 또 대학생들 이야기 보니까 아침밥뿐만 아니고 점심 때 많이 먹는데 꼭 1,000원의 아침밥이 아니고 1,000원의 점심밥도 해주고 이렇게 확대해달라는 요구인데요. 좀 그리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문지영 팀장님 예. 귀한 자리 와주셨고요. 우리 또 이슈 브리핑도 나날이 변화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농업 농촌이 제 가치를 인정받고 농민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감사합니다.